네, 2시간으로 끝내는 수익의 재구성 파이널 리서치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월요일에는 시장의 급락, 어제는 급등, 또 한 번 오늘장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오늘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한 차례 쉬었는데요.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아갔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그려갔으나 간밤 또 한 번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의 무인기가 미국 항공모함으로 접근을 하면서 결국 미국이 격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6일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이란의 핵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뉴욕 증시 그 안에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어가는 모양이었으나 간밤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으켜지면서 이 장 안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재차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 간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폭격을 가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은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직전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벌써 고점 대비해서 무려 42%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안전자산의 수요로 연결이 되면서 금값과 은값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 안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간밤에 떨어졌었죠. 소프트웨어 단의 급락이 연출됐었는데요. 지금 AI 관련해서 AI가 고도화될수록 이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잠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하드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잠재적인 고객들마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잘 가고 있었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이 반도체 어제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11%가 넘어가는 폭등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올해 격전지로 불리우는 HBM4, 그러니까 6세대 HBM 관련해서도 이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피셜은 아닙니다. 카더라입니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세세한 테스트 말고 빠르게 HBM4 물량부터 공급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량 확보에 시급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직전 세대 HBM3 이만하더라도 퀄 테스트 때문에 정말 긴 시간 동안 몸살을 앓았었는데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거의 갑과 을이 뒤바뀐 듯한 모양새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증권사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오늘장에선 아쉬운 반도체의 흐름입니다만 연일 상승했었다 보니 오늘의 하락은 당연한 하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장 초반에 전해졌던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의 25% 의약품과 자동차에 관세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놀라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당국자들이 지금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원전 그리고 조선 관련한 호재성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마누가 프로젝트로 좀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전 협력 빨리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오늘 장 초반에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출됐었고요.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상승폭을 축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호재가 탄생이 됐다는 점 또 하나의 뉴스로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간 시점부터 우리 시장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JP모건에서는 정말 다른 시각을 내비쳤었죠. 코스피 5천으로의 진입, 단기적인 과열이 아니라 이 강세장 초입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코스피 밴드, 올해 밴드를 6천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강세장이 이어졌을 때는 밴드 상단을 7,500까지 볼 수 있겠다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우리 시장이 강하게 내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 상승의 60%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고 올해 EPS, 그러니까 올해 주당 순이익만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컨센서스보다 현재 40%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주가보다 40%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첫 번째 근거였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상황 더 들어올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 포지션이 좀 더 강합니다. 올해 시장의 강세장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은 이 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도 하죠. 물론 최근에 연기금이 강하게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메이저 주체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였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도 여전히 미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을 상기시킬 정도로 엄청난 폭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개인들이지만 사실상 작년에는 미국 투자가 중심이었고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이 국내 증시로의 유입이 확인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제 개편, 주주 환원에 대한 포커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한 뉴스였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하나의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번 주에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다음 달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노이즈로 잡혀 있고요. 이제 3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은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주 환원, 주주 소각이라든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적용한다면 우리 증시 크게는 6,000, 7,500까지도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울러서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통상적으로 강세장, 아웃퍼폼 이 시기가 7년 이어진다고 합니다. 평균 7년인데요. 드디어 우리나라는 강세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JP모건은 비중 확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기준인데요.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무려 3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무엇이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팔고 남은 그 잔액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라는 거겠죠. 통상적으로 상승장일 때는 이 잔고가 늘어나게 되고요. 하락장에서는 이 잔고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난 2일에 워시 쇼크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증시 낙폭이 유난히 컸다는 거죠. 이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가량 빠졌고요. 상해 종합지수, 중국의 심천 종합지수는 2%, 대만의 가권 지수는 1%가량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은 5%의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말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개인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B2가 너무나 과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뉴스로 전해졌는데요.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결국 B2를 중단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막겠다, 빗장을 걸어 잠궜고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시장의 레버리지가 한계에 근접했고 시장이 변수가 탄생했을 때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강제 반대 매매 리스크가 상승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는 묻지마식의 접근보다는 기업의 펀더먼털을 좀 확인하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시 피로감 너무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세장 좋은데요. 시장의 변동성 하루하루 커지다 보니 우리 개인들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섹터가 매력 있을까요? 시장에선 증권주를 말하고 있죠. 증권주들은 거래가 활발하면 돈을 법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거래량만 많으면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이자 수익이 순영업이익의 무려 6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의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 원을 넘어서 무려 110조, 역대 최대고요. 하루에 사고 파는 거래 대금만 62조 원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증권사들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KRX 증권지수가 올해 들어와서만 1월에만 무려 43%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의 대장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입니다. PBR이 2배에 근접하다고 하죠. 물론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면서 모멘텀이 묶이면서 급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같은 종목보다는 1.5배 미만의 이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춰보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증권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변동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에 눈길을 줘봐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핫한 섹터에 대해서 우리 또 브리핑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네, 어제 급하게 올라왔던 반등세를 오늘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안에서 AI에게 전력을 조달하는 그러한 섹터들, 이 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부터 이번 주 내내 지금 원전이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섹터도 계속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태양광이었습니다. 어제부터 태양광에 관련된 종목들도 꽤나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자, 우선 LG 에너지솔루션과 관련해서 이러한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태양광, ESS 함께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만한 패키지 이러한 공시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한화큐셀과 LG 에너지솔루션이 되겠죠. 한화큐셀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생산한 LFP 배터리를 받고 미국 전역에 ESS를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화큐셀은 이전부터 이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2024년 5월에 총 4.8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구매 계약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ESS 프로젝트를 이미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메타 같은 이 빅테크와도 태양광 ESS 단지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준공을 하면서 한화큐셀과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같은 손을 잡고 ESS 시장, 태양광 시장 함께 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태양광 관련주들에게 힘을 불어주기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으로 태양광이라는 섹터를 힘을 주기 정말 충분한 모멘텀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최근에 우주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주 그 안에서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공급원을 태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태양광 관련된 섹터 테마에게 집중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1월 달에 올렸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3년 내에 태양광 연생산을 10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었거든요. 사실 100기가와트가 지금 미국 전체의 이 에너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좀 턱없이 너무 높은 숫자라서 많은 업계에서는 이 숫자는 조금 과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들을 보시자면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량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들을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지점이 이 정도거든요. 좀 많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숫자보다도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쪽으로 방점을 찍었다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태양광에 계속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냐 세 가지 이유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배터리 ESS 사업과 시너지가 극대화가 된다라는 점에 장점을 크게 부과를 한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에게 원전 쪽으로 전력 조달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전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 태양광 같이 신재생 에너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이스X의 우주 태양광 데이터 센터 사업을 위해서는 이 같은 행보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글에서도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알파벳도 8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그리고 ESS 개발 자산을 보유한 인터섹트 파워를 최근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47.5억 달러, 작년 12월에 전해졌던 이야기고요. 지금 미국에서 신규 발전 설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ESS 산업에 상당히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태양광 배팅, 아직은 조금 이른 순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테슬라와 함께 밸류 체인들을 어떻게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형성 과정에 좀 집중해라라는 이 업계의 이 참고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증권주 그리고 태양광 섹터 살펴봤고요. 현 시장 흐름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부터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장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요. 이에 상승 전환한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점점 더 상승폭이 5장 들어서 더 커지고 있는데요. 5,352선 지나가면서 어느새 5,300선을 강하게 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21%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장중에 5,36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후장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자, 반면에 코스닥은 좀 더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더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현재 1,143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도 기관이 강하게 담아줍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천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1조 넘게 또 덜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외국인이 IT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좀 팔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스란히 기관 쪽에서 담아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이 제약바이오 위주로 조금 덜어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개인은 3,0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2,25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08억 원 정도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정말 많이 오른 만큼 오늘은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은 가격이긴 한데요. 어제 10% 넘게 상승했던 삼성전자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습니다. 16만 8,400원, 어느덧 17만 원 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0.54% 현 시점에서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90만 원 닉스를 좀 벗어나서 89만 8천 원 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단연 현대차, 이 자동차 쪽에 강세가 돋보입니다. 오전장에 장 초반에는 조금 더 강했는데요.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2.14% 상승하고요. 50만 원 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를 불러일으켰던 LG에너지솔루션은 2.81% 상승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이 제약에서 좀 대형주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29%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SK스퀘어 조금 더 뛰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 그리고 오늘 전력, 그리고 에너지원 강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5.15% 크게 반등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54%, 그리고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3.12%, 오늘 배터리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죠. 17만 4,900원 선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알테우즈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요즘의 흐름입니다. 39만 3,000원, 40만 원을 벗어난 모습, 그리고 로봇주 오늘은 쉬어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75만 4천 원 선 지나가고요.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었던 삼천당 제약도 현재 시점에서는 1.51%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AB의 바이오는 낙폭을 좀 더 키웁니다. 4.91% 빠지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흔들리네요. 4.57%,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4.76% 빠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 그리고 시황 짚어봤습니다. 그럼 파이널 리서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핫한 섹터로부터 수익의 고도화 노려보는 이 파이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CES 2026 이후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차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살펴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다고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좀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최근의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 원인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존의 자동차 업종으로서의 어떤 평가보다도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 실적을 놓고 보면은 뭐 작년에서 올해도 한 15% 정도 관세가 부담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 증가율이 낮은 한 자릿수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보다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내려간 게 11월 달로 예상보다 늦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이미 감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동차 본업뿐만 아니라 뭐 금융이나 기타 EV 관련된 부분들 많은 일회성 비용들을 인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작년 4분기 때 이미 털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플러스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올해 실적을 놓고 봤을 땐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올해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전년 대비해서는 좀 품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한 리스크는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이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25%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우리가 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현실화가 됐을 때 그때는 실적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관세의 주가 영향은 대부분 다 단기적인 것에 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관세 때문에 주가가 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거는 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위협도 했다가 뭐 협상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는 그 위협을 협상 과정을 통해서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25%로 인상이 되기보다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좀 독려를 하려고 촉진하려고 하는 어떤 이벤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은 쉽지 않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부정의, 그러니까 우려의 부분보다는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기사가 많이 났던 부분은 현대차가 유일하게 테슬라와 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봤거든요. 네. 이제 로보틱스 산업 때문일 텐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팀장님께서는? 결국에는 올해 주가 상승의 키워드는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 진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을 뒤흔드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생산 공장을 축소해서라도 로보틱스를 생산하겠다라는 걸로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결국에는 기존의 전기차 업체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우리는 재탄생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존의 자동차 비즈니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로 로보틱스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보여준 기술적인 완성도나 그리고 어떤 양산 플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던 게 지금 현대차는 테슬라랑 다르게 굉장히 어떤 범용적인 로봇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용도가 제한된 만큼 그만큼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는 정말로 2028년도가 되면은 현대차 그룹에 전체적으로 깔리면서 이런 생산 구조나 어떤 생산 혁신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구나라고 이제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테슬라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테슬라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파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 AI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제품처럼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AI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평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내재화를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지만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나 그리고 구글 같은 강력한 AI 파트너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기에 지금 대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작년부터 엔비디아랑 협력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구축을 하면서 자율주행이나 이번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플랫폼이 탑재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캐치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는 좀 제너럴한 공장에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을 하게 될 건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부 협력을 통해서 테슬라랑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지금 빠른 속도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로보틱스라는 게 단순히 이번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산업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투자들 그리고 이제 양산하는 과정에서 뭐 수주를 또 이제 부품사들 대상으로 수주도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차 이제 로봇 관련해서 로봇 기업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금속 노조 그 반발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50만 원 위로 우뚝 올라섰다가 한 차례 출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선 좀 계속해서 노이즈로 잡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로봇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퇴직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이제 로봇이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인력 부족을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노동자들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 거고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모든 인간 노동자를 100% 다 로봇으로 대체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오히려 인간 노동자를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역할로서 업무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노조와 그리고 회사가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100% 로봇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제 로봇이 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대의 어떤 흐름상 거대한 흐름을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조 관련한 노이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자, 우리 팀장님께서 현대차 하면 뭐 이재일 팀장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현대차의 주가 시각을 뭐 지금에서야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높여잡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르게 먼저 살펴보셨다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목표 주가를 60만 원 이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역시나 그 배경에는 로보틱스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살펴보신 거겠죠? 맞습니다. 일단 현대차 60만 원 기본적으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가지고 있는 이익 체력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낮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60만 원이라는 주가는 어떤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프리미엄을 줘야지만 달성 가능한 주가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익 체력과 앞으로의 장기 전망을 봤었을 때 충분히 이제 가능한 가격이 6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가 제시한 이유고요. 그 이후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현대차그룹이 지금 많은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작년 엔비디아의 협력을 시작으로 많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10배, 11배 정도 받는 밸류에이션에서 네. 앞으로는 뭐
PER 20배나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으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또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50만에서 60만 원 사이 주가는 저는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어떤 테크 기업으로서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변화가 더 남아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했었던 현대차인데 뭐 단숨에 50만 원 돌파가 됐잖아요. 6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로봇 사업의 전개와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기업이요? 당연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HMG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50%의 지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가 공동으로 이제 지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정의선 회장님이 개별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또 11%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G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배력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IPO를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추후에 시장에서 어떤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글로비스 수혜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의 어떤 자금 조달은 결국에는 지배조 개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또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같은 업체들이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대차와 함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도 말씀 주셨고 기아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현대차 이야기할 때 기아 항상 뭐 짝꿍처럼 바라보곤 하는데 기아의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떻다고 바라보세요? 현대차처럼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바라보세요?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기술적인 이니셔티브가 많이 강조가 되면서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부각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아무래도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차를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룹의 방향성이나 이런 로보틱스 관련된 투자들도 현대차가 이제 주도적으로 의사 판단을 하면서 끌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아도 현대차와 같이 모든 투자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수혜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같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 목표가도 말씀 주셨나요? 기아는 지금 목표 주가 17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17만 원이요. 네. 현재 주가가 한 15만 원 부근이고 최근에는 18만 원도 갔었네요. 네. 17만 원으로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CES 2016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구글의 딥마인드와의 이 협력을 밝혔습니다. 어떤 시너지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로봇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글의 딥마인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겠다라는 플랜으로 보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과거부터 어떤 로봇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으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AI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좀 박한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체적으로도 AI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제일 지금 AI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알파벳으로부터 협력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젠 제미나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자연어로 이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이제 텍스트나 그냥 말을 통해서도 로봇에게 어떤 작업을 지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제너럴한 펄포즈로 로봇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세팅된 어떤 작업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지시를 내렸을 때 자연적으로 적응을 해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범용적인 작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툴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좀 파워풀한 로봇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로봇과 피지컬 AI 우리가 차이점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려워요. 피지컬 AI가 조금 더 상위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AI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은
디지털 그리고 웹상에서의 어떤 활용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피지컬 AI는 실제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가지고선 AI가 직접 작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지컬 AI에 적용된 분야들이 로보틱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각종 로봇들이 되겠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물리적인 차 안에 AI가 들어가서 현실 세계에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 시스템 자체에 AI가 이식됨으로써 모든 전 과정을 AI가 통제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피지컬 AI의 핵심적인 적용 영역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AI가 좀 더 상위 네. 쪽이다 뭐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주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뭐 자사주 매입했을 때 우선주 비중이 좀 낮아 보인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 축소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이 사실 주주 환원책을 강화를 한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더 많이 매입한 거는 맞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자사주의 어떤 퍼센테이지로 봤었을 때 우선주를 조금 더 많이 매입을 한 거는 맞기는 하지만 아마 그게 어떤 본주와 자사주의 의미 있는 주가 차이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어떤 우선주의 아웃퍼폼을 좀 끌어올리기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처럼 사실 현대기아차가 어떤 배당주나 밸류 주식으로 평가를 받기보다는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을 때에는 이런 주주 환원보다는 어떤 본주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더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주보다는 그래도 본주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뭐 우선주보단 현대차가 좀 더 유리하다 뭐 네.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50만 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지금 뭐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 가파른 상승 그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 사실 1월 달에 들어가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실적 같은 경우나 판매 데이터를 봤을 때 1월 달에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최다 판매를 기록을 했고 지금 관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4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 1분기 때는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들도 점차 이제는 뭐 3월 달, 4월 달로 가면서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수렴 구간이고 이제는 곧 있으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뭐 1월 실적이었다. 오늘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하이브리드카가 잘 팔린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 불세 대표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드립니다. 우리 불세 대표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크릿 리더스의 불대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시장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잔존해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오늘의 코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좀 힘든 시기가 분명히 맞죠. 이제 8만 달러 깨지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그 7만 달러까지 위협하는 그 잠깐의 하락이 나왔었지만, 예, 다시 일부분 회복해서 7만 5천 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기는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빠지기만 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2022년도에 하락장 나올 때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 그때처럼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닙니다. 네. 2020년도 하락장 때만큼의 하락이 이미 사실 나왔고요. 그때보다도 지금 사실 데이터가 더 안 좋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더 찐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 UTXO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제가 말씀드린 UTXO 비율이고요. 여기 하얀 선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이 높게 치솟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 중이던 사람들이 손실로 바뀌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높게 치솟는다는 게 지금이 현재 지금 그 구간에 거의 다다랐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치솟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킹머니들, 그 빨리 수익 내려는 그런 킹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단타 매물들은 이미 다 걷어졌고, 지금은 이제 거래량도 없이 그냥 지루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거래량 없이 시장이 아직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만 흔들어도 더 빠지고, 근데 또 보면은 오늘 밑골이 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7만 5천 달러 위까지 아주 강력하게 그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면요. 예, 그동안에 코인 시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인데, 이 비트코인이 청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됐는지를 제가 이렇게 지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과거 보시면은 2021년도라든지 2020년도 때 뭐 코로나 팬데믹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테라루나 사태, 그 루나 완전히 그 시가총액 뭐 수십조짜리가 빵원이 되는 그 파산되는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예, FTX 거래소 파산 사태. 이렇게 21년도, 22년도에는 엄청난 악재들이 예,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죠? 이렇게 엄청난 악재들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1억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예, 600만 원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그때 사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실 평탄한 상황이거든요. 코인 시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국장이 오르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더 빠지니까 좀 힘들게 느껴지시는 건데, 사실 과거의 폭락장 때의 사태를 생각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려면 네, 앞에 레버리지 물량들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이런 악성 매물들이 털어내지 않으면 예, 절대로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금도 역사적 폭락이 나왔잖아요. 금하고 은이. 그것도 결국에는 레버리지 물량들이 터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역사적 급락이 나온 건데, 이미 비트코인 시장은 그거를 다 얻어맞은 상태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10일에 그 트럼프 관세 쇼크. 사실 이제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 때린다 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밀렸었는데 결국에는 관세 매기지 않았고요. 그 내부 상황을 보니까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빠진다라는 또 내부 악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여기 6입니다. 6이 제가 빨간색 칠한 데 보시면은 이게 최근이잖아요. 최근에는 뭐 그냥 기술적 투매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히려 별다른 악재는 없거든요. 이미 앞에서 악재 얻어 맞았는데 지금 보면은 FTX 거래소 파산됐을 때보다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진짜 이제 탈탈 털어내서 웬만큼 정말 강성 지지자들, 강성 투자자들이 아닌 한 시장에는 깨끗이 레버리지 물량들이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 화면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다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라 18년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도 있었고 20년도 때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하락 나왔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악재가 나온 뒤에 비트코인은 다시 2천만 원에서 2만 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다시 한번 10배가 넘게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악재, 이건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악재죠. 이제 인위적으로 흔들 만큼
흔들어 댈 만큼 거의 강성 투자자들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건전한 상승이 나오기가 굉장히 좋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초조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게 느껴지시는 거지 결국에는 이거 시간 지나고 나면은 사소한 문제고요. 결국에는 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20만 달러, 30만 달러 이렇게 가 있는 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까지 버티시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꼭 단타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셔야 뭐 이런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으실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2018년도 때 불장, 2020년도, 21년도 불장 때 그 짜릿한 상승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기다리시고 작년에 그거 생각하고 고점에서 사셨다가 지금 이 사태가 난 건데 이런 식으로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쉽게 수익 주지 않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단타 트레이딩을 꼭 병행하시면서 살아남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기도 하지만 코인 투자로 돈을 번 모든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코인으로 진짜 나 돈 좀 벌었어. 한 몇십억, 몇백억 벌었어. 이렇게 수익을 낸 개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과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면서 수익을 냈다. 실제 고래들도 그렇게 수익을 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 이슈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경제 이슈는 역시나 이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매파라고 해서 좀 안 좋을 거다 해서 금융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도 잠깐 흔들렸고 코인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 케빈 허시 의장은 역사상 없었던 친 비트코인 연준 의장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그 멘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 멋있다. 심지어 크립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 케빈 허시 씨가 그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본인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 엄청난 믿음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월드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면은 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디지털 자산을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것이거나 범죄활동 도구라고 폄하하는 회의론자들을 일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케빈 허시는 유일한 역사상 없었던 친 암호화폐 연준 의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띄우기 전에 이런 엄청난 노이즈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살아남으시려면 단타 트레이딩 하셔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비트마인이 지금 이더리움을 20조 원, 하나로 거의 20조 원 넘게 샀거든요. 지금 근데 물려있는 금액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예,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돈 많은 기관들, 슈퍼리치들도 물릴 정도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내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이거 언제 올라가지 하고 쳐다만 보시기만 하면 당연히 힘든 게 맞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포지션 잡으시면서 꾸준히 단타 트레이딩을 병행하시면 절대로 힘들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악재 다 얻어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강력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케빈 허시 지명, 이제 5월 달에 취임하잖아요.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그 전에도 지금 백악관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그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존 제도권 은행하고 새로운 이 암호화폐 신생 빅테크 사이에 견해로 인해서 지금 이 법안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의 전체 자산의 20%가 암호화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음이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피터 틸이라고 하는 빅테크 거물이 설계를 한 이런 그 중앙 이더리움을 매집을 통해서 이 탈중앙화된 시장, 전 세계 모든 금융들이 이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때 캡을 먹겠다, 그때 짱을 먹겠다라는 플랜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되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중장기로 보시기에 모아가기에 좋은 가격은 맞고요. 그럼에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단타 트레이딩 병행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이 낯익은 얼굴이실 거예요. 유명하죠. 돈나무니 캐시우드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라고 그 대선 전에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총 3개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코인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트리거들. 첫째는 레버리지 물량들이 다 털렸다. 둘째는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 그리고 셋째는 캐비넛이 지명.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어하고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이에도 슈퍼리치들,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비트 이더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도 최근에 855 비트코인, 그러니까 하나로 1,000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비트마인도 지난주에 이더리움을 거의 4만 개 넘게 또 매집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지금 본인들도 엄청 물려 있잖아요. 스트래티지는 지금 평균 단가 근처고요. 비트마인을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마이너스 10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지금 포지션을 끝내진 않았기 때문에 확정 손실은 아니지만 지금 찍혀있는 손실이 10조 원이 넘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도 이들은 힘들어하지 않죠. 오히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요 파란 색깔이 고래 물량이거든요. 요 파란색 선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고래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했던 적이 없었어요. 이게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오히려 파는 그 고래들이 더 많았죠. 오지라고 합니다. 올드 갱스터들. 그 코인을 되게 오래 들고 있던 고래들이 팔기만 했는데 26년도 들어와서는 급격하게 이 파란색 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고래들의 매집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 힘든 거 맞습니다. 고래들도 물릴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든 거는 맞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지금 슈퍼리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 시장이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위한 트리거들은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법, 이게 설 전에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더 이상 말 그대로 허상이 아니고요. 실제 실생활 금융에서 사용이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눈앞에 왔다라는 표시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매하시면 되고요. 뭐 이상한 잡코인, 자바트코인 같은 거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비트 이더만 매매하시면 되고요. 비트 이더도 이렇게 흔들기가 있고 장중에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상승하락 포지션을 단타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 가시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비트코인이 5배, 10배 가는 불장이 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투자는 흔들리는 투심을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우리 불세 대표님의 도움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좀 받다가 그래도 회복세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어떨까요? 네, 비트코인 지지선은 제가 이제 요 화상 방송한 지 3일 정도 됐죠. 선거일 동안 75,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하게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75,000달러는 과거, 작년 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단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1년 동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는데 이 사이에는 그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랠리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선거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실현하지 않았고 그게 올해 실현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앞에서 레버리지 물량들 다 터져 나갔다. 저는 이게 강력한 호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75K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선 여전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 오늘 새벽에 밑꼬리가 조금 세게 달렸는데 오랜만에 간만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지지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언제 오르지 하고 이렇게 힘들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5분봉이거든요. 5분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요 밑에 스토캐스틱 RSI 구간 보시면은 과매수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과매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들어가시면은 웬만하면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지금 그 업비트나 빗썸 투자하시는 분들 그 코인 빌리기라고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코인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코인들은 이렇게 하락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 주식으로 치면 그 기관하고 외인들이 공매도 쳐서 수익 내잖아요.
공매도로 막 눌러서 주가 눌러서 수익 낸다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하는데 코인 투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락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걸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이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75K가 잠깐 깨졌다가 강력하게 제가 올라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자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추세가 상승이 전환이 됐을 때는 과매도 구간에서 이렇게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이 200일선 근처네요. 200일선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트레이딩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2, 3% 뛰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타 포지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살짝 흔들면서 이제 200일선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런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방법 24시간 동안 저희가 신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불세님 방송 잘 봤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단타 트레이딩에서 수익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불세님 화상방송 잘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으로 살아남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자, 이더리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큰 손들이 조정에도 계속해서 담아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시장은 어떨까요? 앞에서 그 비트코인이 75,000달러가 스트레티지 평균 단가기도 하고 그 전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더리움은 그게 2,200달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2,200달러에서 좀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비트코인보다. 작년 그 지니어스 법안 통과하고 나서부터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빠지는 것도 조금 더 가파르게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비트마인을 비롯한 큰 손들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는 모습도 오히려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금, 내 자산을 파킹하고 보내는 역할만 할 수 있다면 이더리움은 거기에 넘어서 스테이킹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다양한 금융 플랫폼으로서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월가의 거물들 슈퍼리치들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는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흔드는 게 아닐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더리움도 말씀드렸듯이 자, 어제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하락 추세, 와 정말 미끄럼틀처럼 쭉쭉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만히 그냥 들고 계셔서 언제 오르지 하면은 지금 순신만 퍼지잖아요. 계속 빠졌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인 빌리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이렇게 200일선 근처 저항선에서 하락 포지션만 잡으셨으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빠지냐? 그거는 차트가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트가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 하락보다는 상승 포지션을 노려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자, 여기서도 기회가 있었네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시장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을 꼭 병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저희 팀방 들어오시면은 뭐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시장 상황에 맞는 포지션을 24시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래들이 어떻게 트레이딩 하는지도 다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 밑에 나가는 QR코드 그 카메라로 사진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이더리움 시장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정보방 들어가서도 우리 단타 트레이닝의 전략 많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은 저희 이거 팀방에서 실제로 이렇게 리뷰가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200일선 저항 체크하고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여기서는 상승 포지션을 노려볼 수 있다 해서 제가 직접 타점을 드린 거고요. 이게 몇 분 안 지나서 이렇게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폭으로는 거의 30% 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거의 상한가 수익률에 맞먹는 수익률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보겠습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자 여기 저항까지 1차 2절 구간 노려보고요. 2차 2절 구간 노려보고요. 이런 식으로
근거 있는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24시간 포지션을 드리고 있고요. 뭐 다 따라하실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생업하시면서 간간히 시간 되실 때 팀방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 될 때 단타 트레이딩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팀방 들어와서 수익을 내신 팀원분들이 저희한테 감사 인사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내시고 이렇게 감사 인사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 무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100% 무료입니다. 뭐 며칠 동안만 무료로 해주다가 나중에는 뭐 비용 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니까요. 네, 들어오시고요. 다만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인원이 꽉 차면은 네, 저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양해 바라고 지금 제 얼굴 밑에 QR코드 사진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팅창이 열릴 거예요. 채팅창에서 부세님 방송 잘 봤습니다. 저도 빅트레이더 단타 쳐서 수익 많이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 팀방으로 모셔서 이런 단타 트레이딩 하는 기법이라든지 고래들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꼭 살아남으셔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되고요. 살아남으시려면 단타 트레이딩을 꼭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민한 대응이 필수인 코인 시장입니다. 24시간 대응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불세 대표님,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꼭꼭 들어오셔서 코인 투자 함께 병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불세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모든 빅데이터를 압축해 오늘 시장의 공략주를 만나보는 파이널 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오늘 장 초반에 새롭게 쓰기도 했었고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110조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변동성이 커졌던지라 네. 우리 좀 시장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좀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이제 개장 방송에서도 사실 나왔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결국에는 또 상승 전환하면서 잘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미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또 공개방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대장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또 코스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P라고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 5,300 거의 7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승 흐름이 절대 좀 약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상방으로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물론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 하락을 좀 주도했었던 그런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잠깐 이제 코스닥 종합 이 0.27% 상승이거든요. 근데 코스닥 150을 보게 되면 0.5% 하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락을 좀 주도했었던 걸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가 좀 크게 흔들렸을 때 결국에는 지금 이런 투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가 그다음에 우리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제쳐두고 다른 종목군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외에는 또 흐름들이 괜찮았거든요. 네. 2차 전지주들도 좀 괜찮았고 그 외에 이제 신흥 테마로 좀 불리는 우주항공주들도 좀 막판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는 굉장히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이제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매수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원과 관련돼서 오늘 뭐 원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재생에너지까지 굉장히 네.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힌트가 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뭐 이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더라면은 충분히 얻으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또 추천을 드렸고 뭐 거기서 큰 수익이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 다 정리를 해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뭐 한전 KPS,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G2파워 이제 좀 보셔라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또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공개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평가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시장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눌렸을 때는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 사인 주셨고 오늘 핫한 섹터로도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 트렌드에 맞춰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이 QR 타고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 섹터와 종목을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섹터로 눈길을 주셨을까요? 네, 역시나 지금 원전주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이전부터 사실 원전주들 계속 얘기를 해왔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10만 원 일단은 돌파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좀 상승 시도를 하면서 지금 96,500원 구간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98,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0만 원을 근접했었던 네.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실패를 했는데 또 이번 상승 통해서 10만 원 돌파 한번 기대를 해보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외교 정상회담이 좀 있었어요. 외교 장관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사실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 원전을 좀 빨리 한국에서 와서 지어줘라. 네. 네, 이렇게 협력을 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조선주들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 특히나 거기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었던 하나오션의 상승, 이 단기 상승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무겁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또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는데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또 미국발 호재가 다시 한번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못 넘겼었던 10만 원 돌파까지도 네.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써내려 가게 된다라면은 뭐 한전 계열사들은 물론이고 또 이제 중소형주들까지도 또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서 지금 100%가 넘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신고가를 썼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원전주들에 들어갔었던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종목군들 순환매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G2파워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 종목도 지금 원전주 중에서 그렇게 많이 못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네. 특히나 제가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딱 장 초반부터 이 박스권 상단을 갭으로 뚫어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중 슈팅도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악성 매물들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안착을 잘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이제 10,000원대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지금 앞으로는 지금 에너지원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어요. 오늘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주들 좀 올랐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주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에너지안에서 수익을 또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특징 섹터로 원전 짚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이 상단을 두드리면서 오늘장 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이어집니다. 5.8%의 강세 보여주면서 이제 96,000원 선 돌파가 됐거든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원전주 흐름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AS 가보도록 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 월요일에도 AS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4% 가까이 올라가면서 4만 원 돌파, 신고가 또 넘어섰고 우리 수익은 어느새 45%를 넘겼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은 계속 뭐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지켜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여야 이렇게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전에 진입을 했었죠. 결국에는 주된 재료는 우주항공이었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스페이스 X에 3년 연속으로 이제 소재를 공급한 회사다. 그래서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뭐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전까지는 부각을 못 받았지만 결국에는 재료가 터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좀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코스닥 150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못 갔었던 것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혹은 지금 주도 섹터, 주도 테마 내에서 못 움직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십 %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보시고 요즘 시장이 계속 끌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 5일선, 10일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수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말씀 주셨고 이 단기 이평선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는 다날인데요. 다날도 우리 수익을 보고 있어요. 10% 이상의 수익권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여전히 좀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월요일 날 가지고 왔어요. 네.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한 11% 정도의 네,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다음 날 바로 수익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게 NHN KCP 우리는 뭐 선침해 해가지고 뭐 요즘 60%, 70%대 수익을 보고 있다. 네. 네, 근데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법,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죠. 요게 이제 설 전에 발의를 하기 때문에 재료가 남아 있다, 소멸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후발주자로서 단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잘 됐어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잘 공략을 했다. 근데 지금 자리도 보시면은 5일선, 10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뭐 자리 잘 지켜주면서 추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 전까지는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같이 좀 참여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역시나 뭐 추가적인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 하단 QR코드 통해서 공개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뭐 받자마자 다음 날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자리도 여전히 매력 있고 신규 진입 가능하다는 사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특징 섹터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네. 원전과 함께 또 어떤 섹터가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2차 전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2차 전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 크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 못 가면 결국에는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요. 게다가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시총 1, 2위를 좀 탈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려면은 여기를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2025년도 사실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AI의 붐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계속 못 올라갔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재가 이제 웬만큼 다 반영이 되고 이 상승 재료, 상승 명분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강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사실 그러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그러니까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섹터가 2차 전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보자면은 사실 이전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터리, 로봇에 배터리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다지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로봇 배터리로도 재료를 사용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 로봇 배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바로 다음날 반납하는,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요즘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184,5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 뭐 계속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한농화성,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 3월 달에 인터 배터리 2016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한다면은 상승 재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개장 딜주로서 에코프로 BM을 이미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눌림목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전해질, 고체 전해질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지금 LFP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 혹은 이 LFP 배터리 ESS 시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해나가겠다라는 부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미 고성능 ESS와 관련돼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ESS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인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뭐 로봇도 또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재료들을 기대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악재성, 뭐 우려의 뭐 목소리가 나온다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견조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코프로 BM을 말씀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 마감 공략주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마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이게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왜요? 처음에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는데 날아갔어요? 네, 날아가 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종목을 또 확인을 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좋으니 올라가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다 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PI 첨단 소재예요. PI 첨단 소재? 네,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필름주 아닌가요? 폴리미드? 맞아요. 네,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주인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 첨단 산업에서 사용될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미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었죠. 근데 요즘 또 확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애플에서 이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 영역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또 애플에 대한 추가 공급 물량들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실제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예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우주항공이나 로봇 이쪽으로도
추가적인 이 필름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그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2천억 중반대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흔들림은 있었고 특히나 23년도에 적자 전환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420억, 올해 같은 경우는 500억, 내년에는 한 585억 정도로 굉장히 안정화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게다가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높은 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50% 수준,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2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유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봤을 때 지금 PER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한 16.5배,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배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PBR 같은 경우에 지난해 기준 1.4배, 올해 기준 뭐 1.3배 정도로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랑 굉장히 좀 비슷하죠.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강조드릴 때도 지금 이렇게 부각받을 재료가 많은데 네. 뭐 PER 7배 혹은 뭐 PBR 같은 경우에도 1배 수준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I 첨단 소재도 역시나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모바일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또 우주항공 뭐 로봇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자 말씀드리겠고 자 주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쉬운 게 오늘 또 시세가 좀 나와버려서 매수가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왕이면 오늘 사실 거의 시간이 끝났죠. 동시호가 진입을 했는데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번 그때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따라잡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우하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죠. 제가 수발 매매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평선 수렴 이후에 지금 발산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제 241선 이제 막 돌파하는 자리, 요 자리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풍부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자 1차 목표가 22,500원, 지금 하단으로는 17,000원 타이트하게 좀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PI 첨단 소재 오늘의 공략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녹스 첨단 소재로 단기간의 수익을 뭐 40% 이상 가져가고 있는 자리인데 굉장히 비슷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미 오늘 장에서 종목을 받기도 전에 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고 현재 자리 아래에서 들어가면 더 좋다고 하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22,5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리겠고요. 여러분 실시간 대응해 보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죠.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 하루하루에 장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강호진 전문가에게 의지하시면서 이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PI 첨단 소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제 동시호가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오늘 동시호가 들어간 상황에서 특징주 하나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한화솔루션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자리인데 태양광 관련주의 이제 대표주자잖아요. 네. 오늘의 이 상승 의미가 있겠죠? 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계속 소외됐었던 섹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입을 통해서 오늘 제대로 수급을 좀 받고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너지원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가 된다. 그래서 최근 일론 머스크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생산하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생산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 네. 근데 우리가 다른 산업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생산에 필요한 거는 뭡니까?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뭐 원전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지금 뭐 핵융합, 정말 미래 에너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우리가 생각을 혹시 뭐 다큐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유튜브로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초점이 애초에 화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도 뭐예요? 우리가 화성 가서 자동차 이런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화석 연료가 없다. 그러면은 뭘로 가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전기. 네. 그러면은 태양광으로 받아서 전기 만들어서 전기차 타야겠다라는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작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를 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이퍼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단기간 내에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나온 게 뭐예요? 화성에 가면 다른 에너지원 없다. 그러면 태양광을 우리가 우주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유일한 에너지원이 태양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태양광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 이러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또다시 이 태양광이 우주항공에서 파생되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을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드디어 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리 준비해 놨었던 종목을 오늘 빠르게 접근을 해서 또 수익을 냈는데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총이 조금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형주들이 좀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 태양광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솔루션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전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2,900%가 증가한 거래량을 만들어줬습니다. 거의 5천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돈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기 37,500원 내외겠죠. 4만 원까지. 지금 매물대가 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면은 사실상 매물 소화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역시나 여기서 돌파해내면 홀딩을 하고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막 윗꼬리가 달린다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일단은 수익을 챙겨두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D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대량 거래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달았습니다. 네,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한 테마로 묶이면서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나큐셀이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먼저 좀 튀어 올라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종목, 하나 솔루션에 대한 개별 이슈로 좀 작용을 했었더라면은 우리가 고려를 해봤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태양광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에서. 네. 이제 막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태양광 주들 순환매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작년 7월부터 참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하루에 딱 상한가 가버리면서 그간의 횡보를 다 뚫어내고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인 듯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동시호가 특징지로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사실 근데 뉴욕 증시 안에서 뭐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그 분위기는 간밤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한미약품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국내에서 정말 이 비만 치료제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 바로 이 한미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머크사와의 이런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단을 완전하게 좀 뚫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출시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한미약품이라고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돌파를 해놓은 자리인데 50만 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또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까지 풀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재차 새롭게 썼습니다. 50만 원 그 라인을 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 지속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들어오시면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도 수익을 봤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명은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접근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또 21%의 급등을 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또 공개방 오시면은 후속주들 혹은 힌트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수익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보방 들어오셔서 우리 편안하게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또 2월의 증시 대비하시면서 잘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시죠. 네,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엇갈렸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장 초반에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월요일엔 시장의 급락, 코스피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고 어제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고 오늘장에서는 이 코스피가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마감 지수 들어옵니다. 살펴보실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피는 1.5%의 상승으로 5,370선까지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1%가 넘어가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름폭을 장중에 반납을 하면서 약세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죠. 다행히 오늘 상승에서 끝이 났습니다. 0.45%의 상승 1,149포인트에서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팔랐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어제와 달랐죠. 1조 원 넘는 순매도 보여줬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 우위 포지션이 잡힙니다. 기관이 1조 8천억 원의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들은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는 두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부추기는 모양새였습니다. 외국인들이 48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400억 원의 매물 출회가 있었고요. 선물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가 아쉬웠습니다. 기관의 매도 우위가 잡힙니다. 현재 5천억 원 가까운 매물 출회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 보실까요? 오늘은 역시나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도 상당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나 체력이 견조합니다. 오늘 장중에 약세로 흘러갔었는데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1% 가깝게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재차 16만 9천 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거세게 출회가 됐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미국 대비해서 선방을 했다는 부분이 삼성전자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 가닥을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오늘 긍정적인 섹터로는 또 자동차주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2.5%의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장중 내내 50만 원을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49만 원, 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50만 원에 안착 성공을 했네요. 2.5%의 강세,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고 역시나 삼성전자 따라서 그 흐름을 함께하면서 낙폭을 줄여낸 채 오늘장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2차 전지 좋았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안에서 오늘 전고
반도체 배터리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뚜렷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3% 가까운 상승으로 40만 원에 오늘 재차 탈환 성공했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실까요? 자, 오늘 종목별로의 온도차가 뚜렷했었던 오전장을 딛고 6위부터 10위까지 다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수준, SK스퀘어는 4%의 강세를 보였네요. 오늘 SK하이닉스와는 이 디커플링된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일 테고요. 그리고 조방원도 호재성의 뉴스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인상 관련해서 협상을 하려고 우리나라 이 당국자들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는데 여기서 들고 온 하나의 카드는 원전이었습니다. 원전 관련한 기대감 속에 오늘 원전주들이 날아올랐고 중소형 원전주들의 분위기도 살아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안에서의 종목들. 에코프로가 3%가 넘는 강세, 오늘도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시총 2위로 재차 올라섰네요. 알테오젠이 2%가량 밀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의 강세, 오늘은 추가적인 조폭의 상승 보였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연일 신고가, 사상 최고가 행진이죠. 53만 원 선에서 거래가 종료됐고요. 6위부터 10위의 종목들은 어땠을까요? ABL 바이오가 4%의 하락입니다. 최근에 사노피와의 기술 수출 관련한 노이즈가 발생된 이후에 주가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4%의 약세, 코롱티슈진도 4%, 리가켄 바이오, HLB, 오늘 확실히 제약 바이오 쪽으로의 힘은 없었습니다. 자금 이동이 뚜렷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요. 리노공업이 오늘장에서 1.6%의 상승으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의 장 마감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단 이틀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 우리 어떤 전략이 좋을지 오늘의 마지막 코너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죠. 네, 내일 시장의 잠재 유망주를 발굴해보는 내일장 리서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는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상승 마감해줬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내일장 어떤 힌트 찾아내셨을까요? 네, 내일장의 힌트라고 한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의 유동성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주식 포차 방송 안에서도 반도체와 그다음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삼성전자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개장하기 전에는 미증시의 여파가 상당히 좀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우리 증시의 유동성이 지금 글로벌 변수라던가 좀 악재성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의 좀 관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유동성이 강한 우리 증시가 어제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급락이 나오고 낙폭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방어력도 좋았고 흐름도 충분히 좀 잘 지켜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매도세 위주의 그런 장세 안에서도 지수가 빠지지 않고 버텼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확실히 시장 안에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동학 개미 운동이 이제 이슈가 불고 했었을 때도 그 당시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쪽에서 매도를 좀 때려 부어도 개인들이 이제 매수로 또 이제 바닥하는 그다음에 증시의 상승 추세와 그다음에 이제 한번 돈이 들어온 종목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강력했는데 지금은 그때 이상의 흐름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증시,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말고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뭐 이제 미증시 안에서 기술주들이 요즘에는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지난 월요일처럼 우리 증시에 좀 급격한 조정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그런다 하더라도 특히나 뭐 반도체 아니면 증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주도 업종 섹터 안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아직까지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는 저는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섹터가 오늘 약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또 하셨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오늘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갈만한 이슈가 있었던, 그 다음에 힘이 실릴 수 있을 만한 제약주들은 그래도 뭐 충분히 힘을 좀 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은 오후장 장 막판까지 반도체보다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들이 이동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장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오늘 삼성 SDI라던가 아니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장막판 뭐 강세도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흐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분위기는 빠지지 않고 유동성으로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가 오늘도 이제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지난 낙폭 이후에 코스닥이 아직은 회복 속도가 코스피보다는 조금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 안에서는 요 작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원활하게 돌 것이고, 코스닥의 그 부양 정책 이슈라던가 이런 이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물이 들어오면은 또 물밀듯이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내일 혹은 뭐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코스닥 시장 안으로의 이제 돈이 흘러 들어오는 이런 순환 장세 흐름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안에서는 뭐 중소형주들 아니면 뭐 2차 전지의 활약이라던가 아니면 제약주의 반격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순환매 장세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의 마감 특징주는 어느 쪽으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미리 뭐 발빠르게 선취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오늘 움직임 안에서 그러니까 막 변동성이 엄청 터져서가 아니라 앞으로 움직임이 더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 혹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의 움직임을 오늘 특징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얘기들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좋은 결과치를 내기도 했었는데 오늘 에코프로는 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삼성 SDI가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코스피 쪽에 이제 매수 수급들이 조금 더 거칠게 또 좀 강하게 들어왔죠. 삼성 SDI가 이제 상징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코스피 상장주들은 조금 더 좀 화려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화려한 움직임을 보였고,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같은 섹터 같은 이제 테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요거의 이제 뭐 하루의 수급 이동의 차이이지, 전고체 배터리 혹은 뭐 배터리 이슈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 쪽에 돈이 쏠리는 흐름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포인트 안에서는 삼성 SDI가 이제 주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장격의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2차 전지가 요즘에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안 팔려서 2차 전지 실적들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충분히 몇 년 동안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막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NF의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충분히 이제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고 ESS 시장이 또 빠르게 확대가 되고, 북미 시장 안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또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2026년도, 7년도의 전망들은 더 좋게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중장기 먹거리는 계속해서 ESS로 좀 채워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2025년도 가장 핫했었던 로봇 테마의 날개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로봇의 배터리로 이제 좀 갈아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또 같이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슈들이 또 더해지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수급들이 가는데 그로 인해서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들이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자극해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멀리 보고 묵직하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삼성 SDI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변동성 상황 안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는 더 이제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로봇 배터리로 부각이 되면서 하루 만에 들어올렸었던 22%의 급등 이런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다시 소화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 달에는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과거 인터 배터리 행사 때문에 2차 전지 혹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관련주들이 단기간 안에 막 몇십 프로, 10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인터 배터리 일정을 앞두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는 보다 더 화려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 SDI도 괜찮았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신고가 쓰는 그림들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2차 전지 종목들의 분위기도 저는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 안에서는 종목들을 또 꼭 같이 또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빠르면은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시세가 얼마나 더 강하게 나와주는지 우리 기대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예사롭지 않다 말씀해 주시면서 마감 특징주로 삼성 SDI 말씀 주셨습니다. 3월 달에 있을 인터 배터리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 중에 반도체 종목 여쭤볼게요. 한미반도체인데요. 추천하시고 76%의 수익률 보여줍니다. 자, 반도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는데 한미반도체 조금 더 2월 달에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2월 달뿐만 아니라 뭐 들고 계신 분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제 그 정보 받으셔서 같이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신고점이 뚫리고 뭐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그림들을 기대하면서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은 제가 메모리 사이클 그다음에 어제 그 트렌드포스에서 발표를 했었던 메모리 가격에 그 재상향하는 움직임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까지 상향시켰다는 부분들. 그만큼 지금 메모리 시장 안에서는 엄청난 좀 붐이 불고 있습니다. 수요가 깨지지가 않아가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데도 수요도 같이 올라가는 뭐 좀 이례적인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저는 이미 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것처럼 신고가의 행진과 랠리를 저는 한미 반도체도 뭐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다음에 2026년도도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 반도체가 빨리 세 자리 수익률이 나와서 100% 그 이상의 수익률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반도체가 오늘은 뭐 이제 좀 중소형주와 엇갈리는 그림들이 몇몇 종목들 안에서 나오긴 했지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판에 보여줬었던 낙폭 해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신고가 흐름들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유동성과 그 다음에 반도체의 전망은 여전히 좀 맑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반도체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크윙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많이 짚어주시기도 했고요. 수익률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3%의 수익률, 테크윙은 계속해서 홀딩이겠죠? 네, 우리 어제 그 주식포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어제 먹방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죠. 테크윙이 오늘 아침에 조금 좀 낮게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또 막 급등도 하고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뭐 고점까지는 단기 수익률이 좀 빠르게 잡히기도 한 종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뭐 어제 소개를 다시 또 해드렸고 제가 2026년도에 실적 점프 전망이
워낙 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아직은 좀 늦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뭐 간단하게 좀 AS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라서 5만 원 위쪽까지만 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승률의 속도가 조금 더 좀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 안에서는 테크윙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한 가운데 테크윙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5만 원 안착하는지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러면 내일장 리서치 토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뭐 반도체로는 리뷰를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시장 특징주 얘기를 드리면서 2차 전지의 오늘 오후장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실히 오늘 삼성 SDI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위쪽을 두들기고 그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 SDI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안에서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의 좀 선두주자 그다음에 좀 상징적인 그런 그 큰형님격의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또 장 막판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좀 인상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아니면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아니면 ESS 시장 안에서는 뭐 신성 EST 뭐 등등 많은 종목들이 오늘 뭐 종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가 요즘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코스닥이 이번 주에 한번 조정을 좀 거칠게 가져가긴 했지만 코스닥이 그 지난 주에 또 화려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그 위치 안에서는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을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2차 전지를 잘 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또 단기적인 먹거리와 그다음에 좀 멀리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좀 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전망들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안 좋았었던 악재들은 충분히 해소가 됐고, 뭐 ESS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 날개를 달고 있는 로봇 배터리 안에서의 또 이런 모멘텀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리고 강조드렸던 3월 인터 배터리 안에서는 우리 뭐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미래 배터리 아니면 로봇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부각이 되고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좀 매수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좀 과거에 소개하기도 했었고 또 좋은 결과치를 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랑 좀 잘 맞는 그런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터리 3사 테스트 공정 장비 부품을 분야 안에서 이제 좀 독점을 하고 있는 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앞으로 이제 그 이외에 뭐 미래 배터리 안에서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터리 종목들이 부각되는 이 시점 안에서는 이 종목은 충분히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빠른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빠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놓치지 않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과거에 뭐 엑시콘이라던가 네오셈 상한가 전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 전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빠른 수익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이 김정혁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2차 전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파이널 리서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